네, 안녕하세요. 장우석 TV의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2019년이고요. 지금은 좀 저녁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보내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또한 조금 일이 바빴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지체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다시 세팅 좀 하고 여러분하고 다시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은 이 지역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제가 뉴스를 좀 읽어드리고 뉴스에 생각나는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갖고 시간을 한 15분 정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리뷰를 하고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할 팀이 이렇게 되는 걸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자 보스턴 코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스턴 코리아인데요. 가장 첫 타이틀 기사로 입양 한인 아시안 아메리칸 커미셔너에 선정됐다. 커미셔너에 선정된 거는 뭐 좋은 일이죠. 아시안들이 자꾸 이렇게 진출을 하는 거가 좋긴 좋은데 뭐 근데 또 이렇게 크게 헤드라인을 장식을 꼭 해야 되는지는 좀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 한인이라고는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한인이라고 생각할런지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한인으로서 찾아줬으면은 한인님을 잊지 않을 텐데 저 얘들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자기가 한인인지 한인이 아니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스턴 코리아의 이 편집장님을 알거든요. 근데 알기 때문에 아마 무턱대고 다른 얘기는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조심조심히 기사를 쓰시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시민협회 회장님도 가 계시고 좋네요. 아무튼 아시안들이 자꾸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는 거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설날 축제 보스턴 미술관 해마다 인기 폭증. 유학생 H비자 등은 여전히 건보 혜택, 영주권자는 안 돼.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에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이네. 영주권 없는 해외 거주자는 입국 즉시 보험료 내고 진료 가능. 재국민건강보험 규정 발효.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해야. 2019년 1월 22일자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재국민 건강보험 규정을 강화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이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재외국민은 외국 영주권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유자, 장기체류자 등은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입국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 외국인 시민권자나 재외국민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하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출국한 해외 거주자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았다면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준다. 즉 재외국민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는 지금 건강보험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내국 부분이니까 거기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관리는 외교부에서 하니까 이 외교부로부터 등록지를 이제 정보를 입수해 갖고 한답니다. 재외동포법은, 우리가 재외동포법도 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른 측면에서 건강보험 먹튀의 주범인 외국인 시민권자나 재외국민 영주권자란 편견을 확산하며 일부의 문제를 재외동포 전체로 일반화해 차별화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난이 이렇다. 편견을 확산한다. 편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법을 보면은 재외동포법에 재외동포법에 뭐라고 나왔었죠 아까?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누가 재외국민이냐? 최근에 나온 걸 한번 보면은, 최근에 나온 거는 기사가 별로 없네요. 이건 언제 나온 건가? 자,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의 출입국과 아래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이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정의하는 게 뭐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차별이 아니고. 그러면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외국 국적 동포라 한다. 2008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이니까 정의는 재외동포는 바뀌지 않았어요. 일부 개정이 2018년 9월 18일에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뭐가 됐을까요? 국내 거소 신고증 2014년도에 개정되었고 2000년 삭제됐고 2008년 2016년 외국인 토지법 관련한 것 됐고, 부칙 2018년 9월 18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년 10월 31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아무튼 뭔가가 이렇게 지금 변경된 것이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개정 2014년 그리고 2018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8을 찾아보면은 저기 하나 있고 저기 두 개 있고 여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 그 여기네. 결국은 제5조네요. 2018년도에 개정된 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 법무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외 동포란 영주권자도 포함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외국 국적이니까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시민권자에게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는 재외 동포란 영주권자도 포함을 하는데 재외 동포로서의 체류 자격. 법무장관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각호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다른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해서 안 주는 경우, 밑에 뭐를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현역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력으로 군대를 마치거나 마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경우,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1항에 따른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걸 군대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렇죠. 군대 안 가고 지금 그 유승준 씨가 이제 이렇게 돼 갖고 지금 현재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복리, 질서유지, 여기도 또 그분은 해당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항에 가면은 법무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득 조건은 활동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부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는 전문 개정 2008년도에 있는 것처럼 재외동포의 정의는 있습니다. 여전히 재외동포란 영주권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과거에 보유하였던 자, 그러니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죠. 시민권이죠. 다른 국가의 시민권.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은 재외동포법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 영주권자들이 해외 거주자들로 재외 국민이 되지만, 재외동포가 되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합쳐서 재외동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외동포는 그러면 이제 건강보호법을 재외국민 건강보험 규정을 봐야 되겠네. 재외국민 건강보험 규정. 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장기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시행 2019년 1월 1일 올 1월 1일입니다. 일부 개정은 2018년 12월 18일 날 되었고요. 이거네요. 그래서 목적도 바뀌었고 피부양자 요건도 이번 개정되었고 2018년 12월 18일에 또 여기에 요거 하나 5번도 2018년에 되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18년에 12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군요. 재외국민은 특히 4조에 보면은 4조 1항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본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 여긴 또 재외국인이에요. 재외국민이에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인 가입자, 외국 국적자겠죠. 재외동포법에 보면은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재외국민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재외국민 및 영주권자 및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국내에 거주한 경우 육항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입국한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상실된 사람이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체류 자격을 받은 날.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괄호 열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경우에 한정한다.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 추방이겠죠. 직장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그날. 이거는 뭐 지역보험에서 이제 직장보험으로 가는 거니까 의료보험상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역보험일 거예요. 지역건강보험. 또 이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외국인, 그 세대주 또는 가족은 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람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중 일부를 또 그 추방된 사람은 퇴거 명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도 사실 받기는 6개월 체류 뭐 제가 지금 기간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지만은 했나요? 안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는 그 영주권자는 이제 즉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캐치업을 할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렇네요. 이게 여전히 요게 이제 콤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 가서 진찰받고 하시는 분들, 영주권자들은 좀 변하는 제도를 이해를 좀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네요. 이제 한국 정부도 재외국민 관련한 입법과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재외국민보호법 공포 2021년 1월 발효, 2년 뒤 발효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구금되거나 이럴 때에 그 제네바 컨벤션인가 그거에 의해서 그 영사 조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이제 규정하는 걸 했는가 보네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다. 아예 법률이 됐습니다. 제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그 보스턴 총영사관 그 영사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률로 됐으면은 법률은 어차피 지키고 따라야 하니까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 7일에 가결했었다. 보스턴 코리아는 1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은 해외전환, 형사절차, 범죄피해 등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이와 관련한 공간의 법적 의무가 확연해졌다. 공간의 법적 의무가 확연해졌다. 그렇죠. 그게 법률의 힘입니다. 이외에도 돈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또 찾아봐야죠. 이거는 우리 외교부에 있는 건데 법 말고 한번 외교부 걸 선정을 보도록 하죠.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16일부터. 그래서 2년간 공포하고 2년간 시간을 두는 거네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외교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영사조력 환경 등이 법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동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입법기관인 국회하고 행정기관인 국가가 실행을 하니까 결국 적극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도 기대합니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헌법에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헌법엔 있지만은 구체 조항이 없어서 그거를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공무원들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형사 절차 등 사건 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 해외 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잘 됐습니다. 이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형사적으로 경찰 맞닥뜨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럴 때마다 조금 그 당황스러운 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입법이 되고 공포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 한인으로서 우리 한인들의 그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짚어봤는데 그걸로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24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월 26일 2019년 오늘
보스턴 코리아에 나온 기사를 보고 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코멘트 남겨주시면은 다음번에 또 제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